사고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의식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 내외인 세계 천재들의 루틴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오전에 아웃풋을 거의 다 끝내더라고요. 오후에 어떤 다시 생각을 재정 피드백을 해보고 늦은 오후부터는 산책을 끝낸 이후부터는 인풋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저는 놀기 위해 일합니다. 놀기 위해 시간 관리하고요. 그게 재충전의 시간이 없다 시간 관리 하면 안 되겠죠. 이 변호사님 말씀 지금까지 들으면 체력도 엄청 좋은 로봇에 AI가 장착된 것 같은. 저는 사고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은 의식적인 사고가 아니고요. 사실 사람이 하루 24시간 중에 어떤 의식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 내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나머지 무의식을 내가 어떻게 채워넣는지가 저는 사고 습관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자리에서 일어난다든지 화장실에 가기 전에 반드시 그 순간 생각할 걸 머릿속에 담고 일어납니다. 내 몸은 뭔가 다른 짓을 하고 있지만 뇌는 자꾸 쓰는 훈련을 자꾸 해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사고도 저는 근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들어 버릇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나한테 몸에 맞는 것부터 뇌가 이제 들겠죠. 처음부터 막 100kg를 들고 이러면은 아마 공부가 싫어질 겁니다. 근데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짐을 자꾸 꾸준하게 PT를 받으러 다니면 몸짱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은 힘들고 귀찮더라도 자꾸 사고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무의식을 어떤 식으로 좀 내가 통제를 해볼지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날에 보통 시작을 하고요. 누워서 다음날 아침부터 뭘 할지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하루 중에 가장 좋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아침이다 보니까 저는 그리고 세계 천재들의 루틴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오전에 아웃풋을 거의 다 끝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어떤 다시 생각을 재정 피드백을 해보고 주로 이제 늦은 오후부터는 산책을 끝낸 이후부터는 인풋을 좀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요즘에는 일어나면 무조건 3시간은 무조건 글을 쓰거나 책을 읽습니다. 읽고 이후부터 다시 계획을 정돈하고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조금 다르게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날 자기 전에 네. 그 다음 날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큰 일종의 프로세스 비슷하게 크게 그려놓고 네, 미리,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맞습니다. 생각해놓고 예, 생각해놓고 미리 거기 적응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 아침에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금 같은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하듯이 그래서 그 시간은 이제 루틴으로 글쓰기를 중심으로 해서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쓰시고 오전에 기타 아웃풋을 낸 다음에 오후에는 뭐 일정을 소화한다든지 맞습니다. 뭐 좀 그런 것을 하고 밤에는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고 큰 틀에서 이런 패턴을 갖고 계시다는 건데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도 사실은 지금 이은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적용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회사에서 낭비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에서 오랫동안 또 일을 했고 하지만 워밍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뭔가 내가 회사를 가면서 출근하기 싫어. 막 들어가면서 내가 막 도살장에 가는 것처럼 그런 기분으로 가면은 내 인생 하루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조금 괴로울 수 있지만 전날 밤에 내가 내일 할 것들 한번 생각을 하면서 뇌를 좀 적응을 시키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갔을 때는 보통 커피도 많이 마시고 잡담도 좀 나누고 메신저도 하다 보면은 어느새 점심시간입니다. 그렇게 보내는 것보다 생산적인 내 뇌가 조금 더 이렇게 맑고 깨어있고 에너지가 있을 때 꼭 뭐 해야 될 것들 좀 빨리 좀 그리고 데드라인을 일반적인 것보다 좀 당겨서 설정을 하는 좀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일을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아웃풋적인 감수성이 좋으셔서 인스팅트가 살아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그걸 이제 구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짬바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일을 그냥 해버립니다. 근데 제가 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에포케거든요. 뭐 판단 중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몸이 판단하게 냅둬요. 이거를 뭔가 바쁘다고 지각을 했을 때 사실은 바쁘게만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거든요. 내 인생에. 근데 이런 것들 자꾸 몸이 반응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메신저입니다. 어느 순간 답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 인생의 한 3순위 정도 되는 일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들의 시간을 쏟아야 되고 그런 시간들은 내 시간 쓸 수 있는 양중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잠시 뭔가 몸이 움직이는 우리 다마지오가 신체의 표지상으로 사람이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직장인들 이게 발달해 있어요. 잠시 멈추고 우선순위가 뭔지를 조금 분별을 하시면 좋겠어요. 일을 그리고 좀 나누셔가지고 뭐 이런 기획안 보고서 쓰기가 아니라 안에서도 꼭지 쓰기, 뭐 중심 문장 쓰기, 리서치하기, 그 다음에
말 다듬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기어를 막 1단 넣었다 4단 넣었다 3단 넣듯이 일을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효율이 날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혹사당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 문장 끼리만 만들고 꼭지 끼리 따고 오탈자 오탈자 끼리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좀 분배를 해서 뭔가를 당장 하지 말고 무조건 좀 저는 일단 멈추고 좀 그리고 저는 뇌에다 USB를 꽂으라는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 메모할 수 있는 종이의 크기가 내 사고의 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다 좀 옮겨줘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실행하고 이런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메모를 해줘야 돼요. 내가 뭘 할지. 걔를 보면서 아 나는 이대로만 움직이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몸을 실행하는 나와 계획 세운 나로 분리해서 자꾸 사는 습관을 좀 들이면 좀 효율적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엄청 짧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를 잘 정말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두 가지만 짚어서 저도 강조를 다시 드립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메일이나 메신저 확인하고 답변하는 거 먼저 하시는 분들 이거 점심 드시고 하셔야 돼요. 그 금사라기 같은 시간을 지금 루틴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시간을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커피 마시고 환담하시고 하는 거 오후 3시에 쉴 때 그때 아예 티타임을 정해놓고 같이들 하세요. 오전 시간은 말하지 마시고 정말 집중해서 일하고 그때 내가 회사 가서 뽑아낼 수 있는 걸 다 뽑아내겠다 하는 생각 그게 끝나면 점심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이러면 정말 유능한 회사원 될 수 있고 하하호호 즐겁게 회사 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고 부분도 회사가 가기 싫을 수 있죠. 네. 90%는 그렇다고 봐요. 저도 인정. 그런데 어차피 가야 되는 거면 버스 안에서 내가 회사에서 할 일을 시뮬레이션 돌려주듯이 한 번만 돌려주셔도 그거로 너무 다릅니다. 엄청 효율이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이은규 변호사님 너무 이 표현이 뭐하면 죽이 맞아서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톤도 달라지고 방점이 확실히 느껴져요. 분절적으로 일을 생각하는 거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상관에게 보고서 하나 좀 해와라 받았어요. 만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고민하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정신없이 있다가 마지막 하루 반 동안 그걸 쓰려고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결과도 꽝이고 정말 아이디어 좋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근데 구성되어진 그 보고서를 여러 개의 쪼가리로 분절해서 각각을 하나씩의 과제를 설정을 하시고 걔를 적절하게 플랜 속에 담아서 하나씩 처리를 하시고 걔를 종합하는 단계에서 방점을 찍으려 활용 점정을 하려고 생각을 자꾸 하시면 정말 기가 막힌 보고서 여러분들 쓰실 수 있어요.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지금 마구 튀어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유튜브도 필요할 때는 메모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메모해야 됩니다. 잠깐 스탑해놓고 이 얘기였구나 하고 생각하고 메모하시고 이러면 오늘 이 변호사님 말씀이 정말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말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좀 적게 자는 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예전 공부할 때부터 습관이 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통 좋아하는 말이 죽으면 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자는 것도 무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말 되면 뭐 8시간, 9시간 잘 때도 있지만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삶이 분신술 쓰고 싶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물론 잠을 안 자면 눈도 빠질 것 같고 피곤하지만 너무 저한테는 잠은 후순위입니다. 후순위고 다만 제 삶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수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공간이 스마트폰을 보는 공간으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차피 평소에 어려운 책 보면 졸립니다. 저는 무조건 책 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잠이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몸에 대한 어떤 이 신체 시계라고 그러는데 언제 일어날지도 자꾸 주지를 시키면 항상 그 맞춘 시간보다 조금 빨리 눈 뜨거든요. 그때 물론 잠이 이제 꽝이죠. 그래서 저는 좀 최소한도의 휴식을 취하자는 좀 주의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낮잠을 좀 많이 자는 편입니다. 네. 파워냅을 좀 많이 하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조삼모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한테 있어서는 만족감이나 시간적인 부분의 효율이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낮잠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낮잠을 꼭 주무시는 분들은 밤에 자는 시간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금방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잠을 자고 아침에 샤워하고 낮잠 자고 요 패턴만 가지고도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변호사님처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으면 잠을 줄일 수밖에 없죠. 현실적인 방법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이 변호사님 말씀 지금까지 들으면 막 뭐라 그럴까, 체력도 엄청 좋은 로봇에 AI가 장착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잘못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저는 충분히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이시고 또 학생들 가르치시는 것도요, 제가 안 봐도 뻔한데 정말 성실하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 드니까 쉬고 놀 시간이 없을 것 같죠. 저는 이 변호사님 안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요. 저는 놀기 위해 일합니다. 놀기 위해 시간 관리하고요. 그게 그런 재충전의 시간이 없다 시간 관리 하면 안 되겠죠. 뭐 어차피 시간 관리를 해도 밤에 일을 한다든지 안 해도 밤에 일을 하면 그거는 시간 관리 안 하는 거겠죠. 저는 비슷한 질문을 친구한테도 한번 들은 적이 있지만 저는 거의 매일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고, 다만 이제 저는 좀 다르게 쓰긴 하죠. 가는 동안도 책을 보고 집에 올 때도 책을 보고 술을 마셔도 책을 보지만은 그건 제가 그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거지 저는 많이 놉니다. 많이 놀고, 그리고 저는 뭐 여전히 게임 분석도 하고요. 주말 되면은 뭐 와이프하고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이 변호사님 이렇게 뵈면 느낌이 오는데요. 열심히 살지만 놀기도 엄청 좋아하셔서 놀아도 엄청 재밌게 노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처럼 방법을 중시하는 분들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짜임새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짜임새 속에 자유가 있어요. 제가 계획 속에 자유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자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 안에서 충분히 자신을 즐겨가고, 사실 뭐 인생 전체에 대한 플랜 속에는 성장을 이만큼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엄청 즐기고 노는 그런 삶만 사는 시기도 아마 머릿속에 세팅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맞습니다.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우리 젊은 시기에, 제가 올해 64인데 저는 80대 중반, 85세 때까지는 다 청년이라고 보거든요. 그 젊은 시절에는 우리처럼 정말 효율적으로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열심히 성과를 잘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집하고 뭔가 이렇게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과거에는 다른 영역 부분들이었는데 게임 CD를 수집한다는 이런 걸 좋아했지만 저는 죽기 전에 명저라고 분류되는 책들, 이걸 꼭 다 한번 꼭 읽고 죽고 싶습니다. 앞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를, 저는 사실 호모사피엔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가 읽는 능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누군가가 읽고 또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활자시켰는데, 야, 이거를 후세에 남겨놓은 걸 못 보고 죽는다는 건 좀 너무 아쉬워요. 달나라고 이런 건 저는 관심이 없고, 지적인 저는 이거 수집을 꼭 한번 머릿속에 다 모아보고 그러고 전 죽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멋지시네요. 사실 그 지적인 충동이라는 것이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지적인 풍요로움 안에서만 멀리 볼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 알아야 뭐 맞습니다. 게임도 하고 알아야 맞습니다. 변호사도 하고 알아야 뭘 하듯이 결국은 안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을 통해서 많이 알고 많이 아는 범위 안에서만 멀리 깊이 볼 수 있는 것이라서 멋진 꿈을 가지고 계시고 뭐 당연히 그 꿈 잘 달성해 내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된다면은, 암기라고 할 때 사람들이 뭔가 덕지덕지 뭘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죠. 물론 과정상으로는 필요합니다. 이런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 과정상으로 필요하지만 최종적으로 뭔가를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은 아무것도 외우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기억이 장기 기억화가 돼가지고요, 내가 뭔가 대상을 봤을 때 구조가 이제 매트릭스처럼 영화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쪼개면은 이렇게 해체가 되겠구나, 내가 조합할 수 있구나 하는 조합식을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상태가 암긴 거지, 진짜로 모든 활자를 다 외운다든지 그 방대한 지식체계가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다만 어떤 뭐 설명서를 머리에 집어넣는다 이런 느낌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내가 다듬어야 되는 거는 그 오브젝트가 아니고 내가 사고하는 방식, 어떤 시각으로 볼 건지, 저는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듬는데 공부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어떤 사건을 보실 때도 지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실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구성하는 여러 이제 요인들이랄까 변인들이 쭉 있을 거고 걔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또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고 걔들이 어떤 틀 안에 들어가서 맞습니다. 이 변호사님 나름의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 그러면은 답은 이 길로 찾아야 돼 하고 큰 길을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를 요구하시는 분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방향 안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길을 향해서 변호를 쭉 해가지고 뭐 대충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게 변호를 하는 일이나 뭐 제가 요즘은 이제 그 활동을 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학자 활동할 때 어떤 논문을 쓴다든지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같거든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 보고서 쓰는 것도 같고요. 아까 우리 쭉 얘기했던 여러 가지 수험 준비하는 것도 아주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기 변호사님 마지막까지 공법의 핵심, 이 사유의 어떤 패턴들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달려와서 숨차긴 하시겠습니다만 메모하시면서 우리의 정말 피와 살이 되도록. 그래서 이런 방법을 몸에 익히는 것이 우리가 성취를 만들어내고 성취가 우리를 다시 또 인커리지 시키고 이제 이런 선순환 나선형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윤기 변호사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공부 세계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 여러분 진짜 길고 재미없는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주제넘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냥 공부 덕후가 오늘 좀 신나게 좀 얘기를 했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좋게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